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모든 인쇄 공장이 한 달 앞당겨 휴가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올해 인쇄 산업의 경기가 매우 안 좋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올해 공장을 운영한 대부분의 인쇄 공장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다만 손해를 적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조업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많은 공장들이 일찍 휴가를 시작했고 일부는 몇 달 동안 공장을 정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동관 소재의 한 공장이 올해 4개월간 휴가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량의 공장이 장기 휴가를 시작했으며 가장 극단적인 예로 동관 한 공장은 무려 4개월 동안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장이 이미 완전히 생산을 중단했고 휴가가 곧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제조업의 노동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장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으며 주문은 점점 줄어들고 자금 회수는 어려워지며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내부 경쟁에 얽히기보다는 차라리 일찍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한 공장 사장이 밝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한 주 동안 아무런 일이 없어서 전 직원이 휴가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한 작업장의 모든 장비가 모두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갑자기 일감이 없어졌습니다. 일거리가 전혀 없어 모든 직원을 휴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저는 직원들에게 연차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기계가 다 멈춰 있죠. 오늘은 모든 기계가 멈췄고 여기 큰 조립기계도 멈춰 있습니다. 심지어 기계도 켜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은 휴식하도록 안배했습니다. 내일도 일을 받지 못하면 직원들에게 연차를 주고 일찍 집에 보내 서를 쓰게 할 예정입니다. 보세요, 모든 작업장이 텅텅 비어 있고 어떤 장비도 작동하지 않고 전부 다 꺼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업계 사람, 특히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어렵고 매우 힘듭니다. 내년은 아마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태양광 산업의 선두 기업들도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선두 기업들이 휴가를 시작하고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몇 주면 설날이 다가오니 확실히 연휴를 시작할 때가 되었죠. 비록 남쪽 지역은 겨울이 시작되었지만 여러 태양광 기업이 최근에 생산 중단 또는 휴업을 발표했습니다. 태양광 필름 제거 회사인 프라이언트는 판매 부진과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오늘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직원들은 적절히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 29일 태양광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을 앞둔 서양신에너지의 베트남 공장도 휴무에 들어가 내년 1월까지 가동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또 다른 선두 기업도 12월 5일부터 휴가에 들어가며 복귀 시간은 추후 공지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올해 제7회 중국 국제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산업 대회에서 메이커 회장은 창의적인 태양광 기업들과 태양광 업계 종사자들이 설날 한 달 동안 휴가를 보냄으로써 생산 능력을 정리하고 재고를 제로로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일선에서 고생하는 근로자에게는 업계 배당금이 따끈한 혜택이 될 수 있지만 선두 기업 간의 내적 경쟁과 갈등이 있을 때는 그저 발생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더 많은 유명 기업들이 연말을 맞아 직원 감원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청소 로봇 4대 기업 중 하나인 운경지능은 최근 대규모 감원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감원은 연구개발, 테스트 등 여러 부서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많은 팀의 감원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특히 수습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그룹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감원 조치는 2013년 9월 중순에 시작되었으며 9월에 집중적으로 감원이 이루어진 후 10월에도 계속해서 감원이 진행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의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개발, 테스트 등 일부 경력직 직원들과 대량의 신입 졸업생 및 수습 직원들이 해고됐습니다. 한 부서의 직원은 올해 4월 부서에 20명 이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7명만 남았다고 말하며 수습 직원들과 신입 졸업생들은 모두 해고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운경지능의 고위 임원들도 잦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회사의 12명의 이사급 임원 중 1년 사이에 3명이 퇴사했으며 내부 직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가전 대기업인 하이신그룹이 대규모 감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감원 인원이 최대 3만 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이신그룹의 직원 수는 약 11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감원 비율은 20%에서 30% 사이로 예상됩니다.
소식에 의하면 감원 명단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며 계획은 연말 전과 연후로 2단계에 걸쳐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매체가 일부 하이신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직원들은 감원 소문을 들은 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감원 비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직원은 이번 감원이 주로 신입 졸업생과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온라인에서의 보도가 과장되었으며 실제 감원 규모는 소문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하이신그룹은 이 소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기업의 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공장 주문은 급감하고 대기업들의 대규모 감원은 물론 노동시장도 심각하게 침체된 상태입니다. 이 넓은 노동시장에 일자리 구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무도 와서 인력을 모집하지 않아요. 2-3시간이나 지났는데 구인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한 대의 차가 오긴 했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또 다른 곳은 일꾼을 찾으러 온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보이세요? 저쪽 사람들은 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일꾼을 찾으려는 사람은 다 갔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차 주위에 몰려 있는데 차창에 기대어도 차 안으로 들어가기는 힘들죠.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이것저것. 청소 같은 거요? 아닙니다. 여자는 안 뽑아요? 이와 동시에 일반 노동자들의 생활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 수천 명의 중국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빠져 적합한 정규직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비록 중국 정부가 10월에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재정적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6세에서 24세 사이 청년들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7월부터 계속 17%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중국 문제 전문가 양대인은 이 문제가 최근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경제 하강 압박으로 인해 많은 졸업생들이 원활하게 취업하지 못했고 이는 현재 취업 시장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졸업생 수는 대학생 취업 시장을 더욱 혼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취업 경쟁이 치열한 것 외에도 불합리한 근로 조건은 많은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노동관찰 실행이사인 이강은 많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매일 12시간에서 16시간 근무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매주 6일에서 7일 근무를 강요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고강도의 근로 조건은 많은 젊은이가 정규직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현재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들이 많고 기업들은 여전히 과도한 야근을 강요하는 상황을 발견했으며 사회 전체가 정말 이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현직 직원들은 과도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과도한 야근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황당하지 않나요? 기업 직원들이 야근한다는 것은 그들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려 하지 않아요. 지금은 한 사람이 2-3명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한 명의 임금을 받고 두 사람의 업무량을 처리해야 합니다.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길거리에서 음식을 배달하거나 밀크티 배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노력하라고 하는 시간에 차라리 그런 기업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대학원 시험을 준비할 시간에 사실 일부 기업들은 지나치게 까다롭고 불합리한 업무 지표를 설정해서 젊은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담을 늘려가면서 그들은 돈을 벌고 그들이 책임져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상황이죠. 한 네티즌은 자신이 살아있는 의미를 모르겠다고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도대체 무엇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하고 겨우 취업을 찾았다면 HR이 묻죠. 주일에 휴무 괜찮으세요? 한 주는 6일 일하고 다음 주는 5일 일한다면 괜찮겠어요? 야근은 급여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사장님, 세뇌하시는 건가요? 사장님은 회사를 사랑하라는 건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열을 뿜어낼 때가 스타를 쫓아다닐 때였어요. 스타들은 멋있기나 하죠. 사장님은 뭐가 있죠?
혹시 코스프레라도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일단 취업을 미뤄야겠다고 했어요. 그 후 대학원 시험을 준비했고 1년을 다시 공부해서 결국 대학원에 합격했죠. 대학원 졸업하고 나니 마주하는 건 2천만 명 이상의 졸업생들이었어요. HR은 또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의 나이대에는 별로 장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서 경쟁만 하다가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우리에게 묻지 않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요. 또 다른 네티즌은 요즘 많은 사람이 급여가 없어도 퇴직할 용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무서운 건 사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못 주는 회사인데도 아무도 퇴직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취업 환경이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이 회사를 떠나면 다른 곳에서 급여를 주는 일자리를 빠르게 찾을 수 있을지 전혀 보장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올해 1200만 명의 대학 졸업생 중 취업률은 55%에 불과합니다. 즉, 절반의 대학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말에 누가 감히 퇴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불안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반영됩니다. 과거처럼 쉽게 돈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생활의 압박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됩니다. 아, 조건이 진짜 안 되네요.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안 되겠어요. 뭐냐면요. 올해는 설을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말에 돈을 쓰면서 제가 카드값을 갚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이에요. 예전에는 돈을 쓸 때 망설이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돈을 쓰면서는 더 이상 마음대로 쓰기가 두려워졌어요. 오늘 300위안어치 소고기를 샀는데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오늘 아침 이웃이 소고기를 사러 가자고 했고 고기가 좋다며 부추겨서 갔어요. 예전에는 소고기를 살 때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카드값을 갚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카드값이 좀 밀린 것 같아요. 아마 정말 설을 셀 돈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돈 없이 설을 보내겠네요.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중국 경제학자 이실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인구의 약 65%가 중간소득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즉, 약 9억 명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정부가 고소득층의 조정과 중간소득층 확대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며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규모가 방대하고 그중 일부는 중간소득 수준에 접근한 반면 다른 일부는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어 소득 증가가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왕국신 연구원은 비록 중공 정부가 빈곤 탈출을 성공적으로 이뤘다고 주장하지만 이 기준은 국제적인 빈곤 기준에 비해 훨씬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 빈부격차는 여전히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에서는 금융업과 부동산 분야의 수입이 큰 타격을 받았고 서비스업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임금도 억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국신 연구원은 중국이 이른바 중등소득 함정을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대다수 사람들이 여전히 저소득층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